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보다를 사용해도 괜찮고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두 문법은 자유롭게 서로 바꿔 써도 될 때가 있고요. 바꿔서 사용하면 너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어떨 때는 바꿔서 써도 되는지, 어떨 때는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문법을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때는요. 두 문법 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일을 설명할 때는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 가봤어요.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두 문법은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두 문법을 바꿔서 쓰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일 때는 보다를 사용하면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려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색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부정적인 경험이지요. 그래서 보다와 사용하면 조금 어색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은적이 있다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 보다를 사용할 때는 주어가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적이 있다 문법은 주어가 사람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닐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와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눈이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있어요 라고 은적이 있다 문법과 사용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보다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경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꿈을 꿔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꿈을 꾸는 일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거나 아니면 꼭 해야 해서 하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냥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적이 있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두 문법 중에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봤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정답은 입원한 적이 있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없겠죠.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를 사용하지 않고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태풍 때문에 창문이 깨져봤다. 태풍 때문에 창문이 깨진 적이 있다. 정답은 깨진 적이 있다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창문이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은적이 있다로 표현하는 거 다시 잘 기억해 주세요. 초등학교 동창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봤다. 초등학교 동창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정답은 만난 적이 있다입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과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지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제주도에 가봤다. 나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다.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이때는 제주도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아니지요. 또 주어는 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니까 아어보다를 사용해도 좋고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두 문법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